이번 주에 이 핵심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의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선거일 이후로 유효 기간을 늘릴 수 없다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내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위스콘신 우표 투표와 관련해서 이러한 엄격한 내용의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서 선거 이후 주요 경합주들에서 이 소송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또 대표적 진보 방송인 MSNBC가 이번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믿기가 어렵다면서 지난 2016년 상황과 매우 유사한 느낌이다라고 오늘 아침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연방 대법원이 위스콘신주 우편 투표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위스콘신 하면 핵심 경합주 중에 한 곳이죠. 네. 이번 대선에 이제 향배를 가를 만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우편 투표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뭐 위스콘신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주에서 좀 그런데요. 특히 우편 투표가 언제까지 도착하는 것을 유효하게 인정하느냐. 아하. 선거일은 11월 3일 화요일인데 네. 11월 3일 그 우체국 소인이 찍힌 거라면 그 날짜가 지나서 며칠 후에 도착해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거의 모든 주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그렇죠,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 논란인데 그러니까 이틀 전 월요일 날 위스콘신 우편 투표 규정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하위 법원에서는 선거일 이후 6일 후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유효한 그 투표로 인정해야 된다고 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을 네. 중앙서법원이 이걸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것에 이제 반발하면서 상고를 한 겁니다. 네. 연방대법원에.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달라. 근데 그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 판결 그대로 우편 투표가 선거일까지 도착해야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만 유효하고 그날을 넘겨서 도착하는 거는 그건 무효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연방대법원 이게 그 5대 3으로 판결이 났죠. 네. 에이미 커니베럴 새 연방대법관이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8명의 대법관이 판결했는데 5대 3으로 항소법원 결정이 옳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러렌스 토마스 대법관,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 그리고 브렉 캐버너 대법관까지 소위 보수 성향 5명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좀 오늘 아주 최대 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연방 대법원의 결정의 핵심은 네. 결국 우편 투표 유효 시기를 늘리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투표 당일까지 꼭 도착을 해라. 네. 지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편 투표, 그러니까 선거일이 뭐 11월 첫째 주 화요일로 잡혀 있는 것 자체가 연방법에 근거한 것이고 또 연방 선거인데 네. 근데 그것을 각 주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네. 이제 핵심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의 지방 법원이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는 거는 이거는 옳지가 않다. 그게 네,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브렉 캐버너 대법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판결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주 지방법원이 주법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의 연방선거 관련 규정을 다시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수정헌법이 주 지방법원의 그런 권한까지 백지 위임한 적이 없다. 강조했습니다. 네. 그 브렉 캐버너 대법관은 선거와 관련된 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 법정 선거일을 지나 도착하는 수많은 우편 투표들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정당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지적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한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법으로 정해진 걸 지키면 된다. 이게 그 브렉 캐버너 대법관의 논리였고요. 역시 같은 보수파인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서를 냈는데 주 지방 법원이 선거 마감일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위스콘신 지방 법원이 11월 3일이 선거일인데 그 6일 후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그러면 6일이 꼭 6일 를 근거로 할 이유도 없고 그럼 다른 주에서는 뭐 일주일 후 또 열흘 후까지 판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각기 다른 관할 지역에서 각각의 판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생각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해진 선거일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우편 투표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해야 될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선거일에 지방법원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번 판결을 보수 대법관들과 함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주일 전이죠. 네, 그렇죠. 지난주 초에만 해도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네. 사흘 정도 네, 맞아요. 대선 네. 기간에서 지난 다음에 도착해도 인정을 해준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맞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 좀 상반된 판결 아닙니까? 그때도 그 8명이어서 4대 4였어요. 4대 4였죠. 4대 4.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인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좀 사실 혼란스럽긴 합니다. 똑같은 연방 대법원인데 글쎄요 말이에요. 일주일 전과 지금 일주일 후가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때는 그러니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쪽에 가세해서 그렇죠, 그렇죠, 4대 4가 그렇죠. 됐고 이번에는 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에 가세해서 네, 5대 3이 된 5대 3이 거예요. 된 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의 대법관들은 똑같은 겁니다. 네, 입장이. 네, 네. 근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만 왔다 갔다 한 건데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 그 살펴볼 이유는 있는데요. 펜실베니아와 이번 그 위스콘신과 다른 그 이 판결에 나온 그 가장 큰 이유는 펜실베니아 경우에는 연방 법원이 아니라 카운티 지방 법원과 주 법원만이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의 그 법원들만이 인볼브가 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방 대법원이 끼어들어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위스콘신 경우에는 연방 법원이 연방 지방 법원이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확실한 그 결정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선거일이 코앞으로 닥친 상태에서 우편 투표 유효 기간을 늘리려 한 것이 이제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편 투표 기간이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충분한 여유를 갖고 토론을 하고 뭐 공청회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적법하게 이 모두의 동의하에 유효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연장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건 또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뭐 이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선거일이 지금 코앞인데 글쎄. 이걸 늘리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유효 투표 기간을 그러니까 우편 투표 기간 유효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그 연방 대법원의 얘기입니다. 반면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그런 논의가 그래도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는 뭐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연방 대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사안인데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찌됐건 이제부터는 보수 성향의 에이미 커니 베럿 대법관까지 가세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이제 나올 연방 대법원 판결은 모두 9명이 이제 내리는 판결이어서 그러면 6대 3 판결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에 가세해도 5대 4가 그렇죠,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게 위스콘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일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체국 소인이 11월 3일까지 찍혀 있으면 3일 후까지 11월 6일까지 도착해도 유효하고 내지는 뭐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 후까지 도착해도 유효하다 이렇게 인정할 때 공화당 쪽에서 이걸 이의를 제기해서 그렇죠. 소송을 제기하면 그럼요. 그것이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당연하죠. 위스콘신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받아들일 공화당이 원하는 쪽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캘리포니아주도 네. 그 당일 소인만 찍히면은 네. 며칠 늦게 와도 받아들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며칠이 아니라 캘리포니아가 가장 길어요. 그게 12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네.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공화당 측에서 이거 막아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그렇죠. 근데 되겠어요. 그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지금 닥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나 어찌됐건 많은 주들이 지금 그 선거가 닥쳐가지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지 않다 보니까 우편 투표를 장려하면서 유효 기간을 늘리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펜실베니아주 판결을 우리가 보도를 해드리면서도 이게 뭔가 연방 네. 대법원에서 좀 확실한 판단을 좀 정확하게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다는 이게 굉장히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되지 그렇죠. 않았나. 그때는 4대 4에서 네. 좀 사실은 갈라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5대 3으로 좀
확실하게 우위가 가려졌고요. 어찌됐건 앞으로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길 상황이 때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골치 아프네요. 예, 골치 아플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자, 가장 반 트럼프이면서 가장 친민주당 성향의 MSNBC 간판 프로그램 이 모닝조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발언들이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적인 이 방송사가 MSNBC고요. 그 중에서도 간판 프로그램 모닝조가 가장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송이 팍스라고 하면 가장 또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이 MSNBC 모닝조인데요. 이 앵커 조 스카보로 모닝조 앵커가 오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9%포인트 앞서고 있고 주요 경합 지역에서 대부분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 스카보로 앵커는 2016년 대선의 후유증인지는 몰라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지금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조 바이든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예. 근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3% 차이 정도로 접근한 주들은 전부 다 자기는 레드 스테이트로 마킹해 놨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3% 이내 접근했으면 그건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도 아니고 실제 뚜껑 열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주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조 스카보로 앵커는 지금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이 데자부, 그 2016년 4년 전 2016년 대선 때와 너무나 비슷하다, 닮아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자기도 굉장히 놀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도 힐러리 당시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쉽게 이길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측했는데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이번 자기는 느낌상 4년 전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도 얘기했어요. 4년 전보다는 지금 그렇죠. 조금 더 바이든의 승리 확률이 더 높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4년 전보다는 조 바이든 후보가 좀 더 나은 상황이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조 바이든 후보가 대부분 지역에서 50% 이상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또 굉장히 그 선거전이 시작된 이래 지지율이 뭐 떨어지는 기미를 별로 안 보이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추경은 하지만 네, 그런 점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힐러리 후보보다는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조 스카보로 앵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전과 전혀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각자의 스마트폰을 갖고 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만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그 세계를 벗어나면 자기 생각을 감추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실제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지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냉소적인 시대라고 이 조 스카보로 앵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냉소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전화에 얼마나 응답하는지 또 얼마나 제대로 대답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여론조사 기관들도 4년 전에 실패를 생각해서 이번에 그런 점까지 다 감안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쉽게 이길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기 힘들다.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MSNBC의 간판 앵커가 했는데 근데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민주당 분위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 LA 지역의 민주당 쪽 사람들도 좀 요즘 최근 들어서 얼굴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 모닝조 프로그램에서 조 스카보로 앵커와 함께하는 동료 앵커죠. 윌리 가이스트 앵커도 지금 민주당 사람들 걱정이 매우 많다고 오늘 또 이 얘기를 전했어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계속 앞서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 주변에 이 윌리 가이스트 앵커 주변에 이제 알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 중에 여론조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4년 전에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한 1, 2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추격세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고요. 특히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이번 이 승패를 가를 핵심 경합주에서
굉장히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인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주를 찾았는데 상당수 민주당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조지아는 아시다시피 공화당 텃밭이잖아요.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다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결국 조지아는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 후보가 이길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 이런 시기에 좀 조지아 같은 데 방문해서 시간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위스콘신, 뭐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런 러스트벨트나 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그 봐줘야지 그런 걸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조지아 가는 게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지금 조지아에서 연방상원 선거 벌어지는데 굉장히 박빙입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가.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지아에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2명을 당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가 본인도 있지만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한가하게 연방상원의원 후보를 도울 정도로 그렇게 조 바이든 후보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그 언론들의 헤드라인도 보면 말이죠.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고 조 바이든이 방어를 하는 입장이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AP 헤드라인 보니까 조 바이든이 공격적으로 돌아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어적으로 돌아섰다. 왜냐하면 조지아를 방문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바이든 후보가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제목을 또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참 상당히 좀 그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조 바이든이 압승을 거둘 것 같은 분위기가 달라진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실제로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를 해봐야 알겠다. 5대5 상황이 아닌가 그렇고 이 모닝조 프로그램의 앵커들 남녀 앵커 세 명이 굉장히 오늘 표정이 안 좋고 좀 침통한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 앵커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그쪽에서도 뭔가 좀 소스들이 있지 않은가. 아무튼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 시리즈로도 이 끝까지 가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이 나지만은 이 대통령 선거도 끝까지 가 봐야 지금 결정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